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금리 결정에만 주목하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돈줄을 결정하는 것은 연준 부채 항목의 내부 구성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준의 3대 핵심 계좌인 지급준비금, 영래포, TGA가 어떤 논리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산시장의 향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본질적인 원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황 영상이나 경제 프로를 보면 맨날 유동성 거리죠. 시장의 유동성은 단순히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어느 계좌에 머물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에 예치한 현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통화 승수 효과에 의해 시중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반면 영래포 RRP는 시중의 유효 자금이 연준으로 회수되는 통로입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는 국채 수익률보다 연준의 영래포 금리가 매력적일 때 자금을 이곳에 묶어둡니다. 즉 영래포 잔액의 증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 연준의 금고에 격리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TGA는 정부의 운영 자금입니다. 세금 징수 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재정 집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대한 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중 지급준비금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연준은 이러한 핵심 계좌들을 통해 시장 금리를 조절합니다. IORB 지급준비금 금리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설정하여 상단벽을 형성합니다. 시장 금리가 IORB보다 높다면 은행은 연준에서 돈을 빼 시장에 공급할 것이고,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금리를 다시 끌어내립니다. 반대로 영래포 금리 ON RRP는 하단벽입니다. 시장 금리가 이보다 낮아지면 기관들은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연준에 맡겨버립니다. 자금 공급이 줄어드니 금리는 다시 올라오게 되죠. 정부의 TGA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예금에 이자를 주면 사실상 발권력을 동원한 재정 지원이 되어 화폐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자율 구조를 통해 연준은 시장의 단기 자금 가격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이 계좌들의 상호작용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띱니다. 연준의 총 자산이 고정되어 있다면 TGA나 영래포가 증가할 때 지급준비금은 반드시 감소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금의 성격 변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TGA를 채울 때 그 돈이 영래포 MMF 자금에서 나온다면 시중 지급준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즉각적인 긴축 효과를 겪게 됩니다. 핵심은 이미 묶여있던 돈인가 아니면 돌고 있던 돈인가입니다. 영래포에 있는 돈은 이미 연준이 시장 금리 하한선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서 격리해 놓은 돈입니다. 즉 경제활동에 쓰이지 않고 대기 중인 자금입니다. 대기 중인 자금이 다른 대기 장소 TGA로 옮겨가는 것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급준비금에 있는 돈은 은행이 언제든 대출 등으로 실물 경제나 자산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활성 자금입니다. 이 활성 자금을 뽑아서 정부 금고 TGA에 가두는 것은 시장의 엔진 오일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래포 잔액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할 때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영래포 잔액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영래포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며 시장은 아직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건드리지 않고 대기자금 영래포로 국채를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래포 잔액이 바닥나서 더 이상 줄어들 곳이 없을 때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그때부터는 강제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시장이 진짜 긴축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됩니다. 연준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은행과 MMF에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연준은 과거 저금리 시절 사들인 국채와 MBS의 이자 수입으로 이를 충당합니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가 보유 자산의 수익을 초과하는 역마진이 발생할 때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파산이겠지만 연준은 회계적으로 이연 자산이라는 항목을 만듭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익에서 탕감할 가상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지급은 연준의 고유 권한인 전자적 발권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냥 돈을 전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회계 처리가 용인되는 이유는 달러가 세계 유일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 통화국은 자국 통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주기 위해 화폐를 복사시켜도 타 국가들처럼 즉각적인 통화 가치 붕괴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적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분산되며 이는 미국만이 누릴 수 있는 시녀리지 효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녀리지 효과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제조하는 비용보다 액면가가 더 높은 화폐를 발행할 때 얻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결국 연준의 메커니즘은 지급준비금이라는 유동성의 본체를 두고 영래포와 TGA라는 두 수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시장에 돈이 연준 금고에 묶여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산시장의 연료인 지급준비금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매크로 투자의 시작입니다. 연준의 회계 장부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유동성 지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장의 변동성 너머에 있는 진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